안녕하세요. 재테크메이트입니다. 저는 연금저축 펀드, IRP, DC형 퇴직연금 등 다양한 절세 계좌를 통해 57개월째 개인연금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린 이후 저도 제 연금 계좌의 결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섹션 899 미국의 벌칙세와 관련된 제 생각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월 9일 기준으로 제 계좌는 연간 기준 마이너스 2,800만원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의 회복세 덕분에 현재 기준 올해의 연간 손실폭은 마이너스 1,190만원으로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처음으로 연금 잔고가 2억을 넘었었는데 올해 들어 시장 하락으로 인해 잔고가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납입금이 계속 쌓여가며 다시 한번 2억 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5년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4월 관세 충격 이후 5월에 미국 증시가 회복하면서 올해 들어 첫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3월은 마이너스 730만원, 4월은 마이너스 700만원을 기록했지만 5월 들어 600만원 수익을 기록하며 4개월간 지속된 하락세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 4월은 수익률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 내외로 연금 투자 기간 동안의 최저 수익률은 아니었지만 연금 잔고가 커지면서 금액 기준으로는 지금까지 투자했던 기간을 통틀어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적립식 투자를 멈추지 않았던 결과 5월 달에 수익금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8일 저점을 기록한 미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6월 5일 기준으로 S&P 500은 19%, 나스닥은 26.4% 반등하며 저의 연금 잔고가 늘어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4월 7일에 저는 영상을 통해 S&P 500 최고의 수익률은 최악의 하락장에서 나온다라는 영상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과거 데이터가 증명을 해왔듯이 영상을 게시하자마자 4월 9일 하루 만에 S&P 500은 9.52%, 나스닥은 12.16% 상승하면서 S&P 500은 역대 최고 상승률 8위를 기록했고 나스닥은 역대 최고 상승률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 공포 탐욕 지수는 3으로 극도의 공포 구간이었지만 현재는 58로 벌써 탐욕의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도 두려움을 극복하며 보유하던 파킹 ETF 수백만원치를 매도한 후 S&P 500과 나스닥을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늘 후회를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하지 못한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와 함께 참고해 볼 수 있는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를 보더라도 지난 4월 50을 넘겼었지만 최근에는 18.48로 중립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약간의 후회는 남지만 그럼에도 공포의 구간에서 시장을 떠나지 않고 추가 매수를 했던 저의 선택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비슷한 수준의 공포 탐욕 지수와 빅스 지수를 마주하게 된다면 주저없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또 하나의 큰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일명 벌칙세 조항 섹션 899의 시행 가능성입니다. 이 조항은 이미 미국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실제 법제화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뒤흔드는 뉴스에 매번 반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만 보더라도 우리는 벌써 3가지 큼직한 이슈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외납세액 원천 징수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ISA나 절세 계좌를 해지하고 직투로 전환하며 급격히 포트폴리오를 재편했습니다. 이어서 4월에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증시가 급락하면서 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한 투자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섹션 899 벌칙세 도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이슈에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조용히 투자를 이어갔고 그 과정 속에서 별다른 손실이나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만약 짧은 몇 달 사이의 이슈에 매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전략을 흔들었다면 크나큰 감정적 소모와 체력 소진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적 피로가 누적되면 결국 장기 투자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집중력과 의지마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과 긴 호흡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처럼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지고 시장이 출렁일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투자 판단을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이 소음과 신호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외납세액 원천징수, 관세정책, 섹션 899 벌칙세는 모두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드는 뉴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 대부분은 단기적인 소음일 뿐 우리가 지켜야 할 장기 투자 원칙이라는 신호를 가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에 일일이 반응하면 중심을 잃기 십상입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위기는 늘 기회로 돌아왔습니다. 금융위기, 팬데믹, 금리 쇼크, 관세 충격까지 그때마다 시장은 큰 충격으로 급락을 경험했지만 결국 회복했고 이때를 잘 버틴 사람들은 큰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의 공포가 몰려올 때 대부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묵묵히 견디고 자리를 지킨다면 다음 회복장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는 결국 남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공포에 흔들려 싸게 팔아버린다면 그 어떤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진짜 투자는 흔들릴 때도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는 늘 새로운 소음과 뉴스가 반복됩니다.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을 지키며 꾸준히 수량을 늘려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S&P 500 30%,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코미커 30%, 나스닥 20%, 반도체 빅테크 15%, 기타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비중으로 단기 이슈나 급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수량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등락에 따라 평가 비중은 조금씩 차이가 발생을 하지만 타겟으로 하는 목표로 맞추기 위해 계속해서 리밸런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늘 새로운 노이즈들이 찾아오지만 장기 투자의 본질은 언제나 같습니다. 좋은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고 나의 투자 기준을 지키고 긴 시간 동안 쌓아 올린다면 분명히 밝은 미래가 다가올 것입니다. 저 역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조용히 꾸준히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흔들림 없는 장기 투자자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여정 속에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며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